차은우님하고 생일 파티 그 콘텐츠 하면서 옆에 서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어차피 깨질 거면 브라질한테 깨지는 게 낫다. 얼마 전 넷플릭스가 약간의 폭탄성 발언을 했어요. 2030년까지. Welcome back to the show, fellow worstly wannabes in Korea. 미국 문화를 알아야 투자의 흐름이 보인다. 미공개 강의 호스트 김지윤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찐 여론을 알아보고 영어도 공부를 해보는 하이브리드 강의. 미공개 강의. 오늘의 주제는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OTT 시대의 유망주는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 이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 백찬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OTT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관련된 주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팀장님도 OTT 구독하고 계시죠? 저 두 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넷플릭스. 네네. 워낙에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거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쿠팡 때문에 쿠팡 플레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랑 쿠팡 플레이를 보신다면은 우리 이제 오늘 모시게 될 게스트 잘 아실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프로그램 있잖아요. SNL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SNL에서 출연을 하셨고 또 넷플릭스에서도 스탠드업 코미디로 아주 주가를 올리신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네, 바로 접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병재입니다.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작도 하고 기획도 하고 출연도 하고 네. 그야말로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신데 평소에 컨텐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시려면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만한 웬만한 OTT는 거의 다 구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요? 심지어 저는 아마존 프라임까지도 구독을 해서 볼 정도로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너무 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제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지브리 필터 관련된 네. 걸로 챗GPT로 네. 편집하는 사이에 유행이 끝나가지고 되게 촌스러운 아저씨. 맞아요. 됐어요. 스랄랄렐로 그것도 이거 외우려고 하니까 끝나고 퉁퉁퉁퉁 하려고 하니까 다 끝나버려가지고.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게스트를 모신 것 같아요. 아,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평소에 너무 관심이 많은 주제여가지고. 유병재님 네. 그리고 백찬규 팀장님과 함께 OTT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렌드를 일단 먼저 알아보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뉴스에서 보는 거 말고 진짜 사람들 이야기 네, 이걸 네. 조금 들어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공개 강의 시작합니다. 사실 이 OTT 천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넘쳐나는 컨텐츠 중에서 뭘 봐야 되는지도 사실 고민이 되는 시대이기도 한데, 그만큼 OTT가 우리 일상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제작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 OTT에 출연도 하셨으니까 체감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체감을 많이 하고, 사실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OTT라는 말이 이렇게 입에 잘 안 붙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막 퀴즈 프로그램에서 OTT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해서 이거를 맞춘 사람이 별로 많이 없었을 정도로 낯설었는데, 저보다 이제 젊은 분들은 TV라고 하면은 OTT 트는 기계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TV라는 말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TV를 갖다 놓고 OTT를 TV로 보는 그쵸.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OTT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누워가지고 뭐 옷도 갖추어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틱 돌리고 틱 돌리고 영화도 멈췄다가 편리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건. 좀 지루하다 싶으면 빡 돌려버리고. 넘겨버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너무 좋아하고, 저도 프로레슬링을 좋아해가지고 그 빈스 맥만이라는 사람의 다큐멘터리가 있길래 봤어요. 근데 그 제작 도중에 빈스 맥만이 엄청난 추문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잘리고 막 된 거예요. 그 버전으로 나가면 마지막 회에 마지막 회에 빈스 맥만이 안 나오고 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 맛집이기도 하죠, 넷플릭스. 맞아요. 지금 병재님께서 좀 새로운 걸 좀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제까지 초대 안 해본 분 중에서 어떤 분을 좀 모셔보고 싶으세요? 넷플릭스 공무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혜수 배우님이나 뭐 흥행작에 출연하셨던 분들은 이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썸네일도 클릭 잘 될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 해당 OTT에서 좀 그래도 흥행하셨던 분들을 모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배우 가자. 근데 이정재님은 뭘 해도 섭외는 하고 싶어. 셀카리도 찍고 싶어. 아니, 사실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저희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이 오징어 게임 3가 런칭을 하는 날이에요. 6월 27일에 이게 온에어가 되는구나. 네, 오.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네, 뭐 라이벌?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차은우님하고 생일 파티 그 콘텐츠 하면서 그 옆에 서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어차피 깨질 거면 브라질한테 깨지는 게 낫다.
오징어 게임한테 지는 게 낫지 차라리. 그치.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아. 그런 말도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런칭을 하는데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간다.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업계는 기대하는 신작이 흥행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매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작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를 응원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OTT에 관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경쟁도 이렇게 심하고 다양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OTT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봐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OTT 전성시대 앞으로 또 유망할 것인가?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렌드 토크 Who runs the stream? OTT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발전에 대해 역사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over the top 이 약자잖아요. 이 탑이 우리 셋톱 박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간 그런 거를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넷플릭스가 DVD를 우편으로 대여를 해주는 기업이었거든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꾸자. 그래서 2007년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꾼 거죠. 생각보다 되게 빠르죠. 그러네요. 경진님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넷플릭스를? 국내 런칭했을 때 거의 시작부터 저는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기사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네. 원래 넷플릭스라는 곳은 DVD, 비디오 대여 업체인데 맞아요. 여기의 장점이 회원들의 이런 정보 같은 데이터가 엄청나니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감독이 해줬으면 좋겠어? 데이비 핀처가 나오고 어떤 배우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이걸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온 하우스 오브 카드가 너무나 흥행이 됐다라는 걸 시작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하게 딱 맞아떨어졌던 게 모바일 혁명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태블릿 PC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 나오고 이게 그냥 크게 히트를 하면서 그야말로 OTT 전성시대가 한국에서도 열린 거죠. 이런 OTT 시대가 오게 된 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되게 좀 큰 격변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혼자 있어야 되고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컨텐츠를 소비하고 싶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발전한 게 하나는 넷플릭스, 하나는 유튜브.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규모가 약 5,423억 달러. 2030년 정도가 된다면은 3조 6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 프로그램은 조금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TV 또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약간 성장 배경에 좀 원인이 됐을까요? 저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미디어 산업이 미국에서 발전을 많이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이 대중들한테 보급되기 시작한 게 1950년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정치적 사건이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TV 대선 토론을 했어요. 네, 닉슨하고 케네디하고 그게 없었으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못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상업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80년대에 들어서서 조금 더 다양화되고 아주 전문적인 채널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완전 전성기를 맞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 OTT 플랫폼 숫자가 3개래요. 인당 3개요? 네, 인당 3개. 되게 높은 거. 되게 높은 거죠. 높죠. 네. 하루에 평균 3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OTT만? 네. 와. 되게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보네요. 진짜 많이 보는 거 네. 같아요. 구독자 수도 항상 저 신문 기사나 이런 걸 좀 보는데 순위가 있잖아요.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는 또 약간 또 다르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1위고요. 전 세계 구독자가 한 3억 명 정도. 그 다음을 바짝 쫓고 있는 게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약 2억 명에 달해서 그 두 개만 합쳐도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신나게 OTT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OTT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들이 있죠. 영화관.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평생 동안 영화관은 안 가기, 평생 동안 OTT 안 보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영화관을 고민을 되게 하시네. 좋아하시나 이게 아니라 보네요. 저는 개인적인 꿈이 이제 저는 영화를 한번 연출하고 그걸 아, 극장에 꿈이 가고 싶은 있으시구나. 꿈이 있어서 그렇구나. 약간 근데 저도 영화관 안 가기도 할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OTT랑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글로벌리하게 극장 스크린 수가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게 이제 AMC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크린 수가 얼마나 줄었냐면 20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극장 수가 1000개가 넘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870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TV도 안 봐요. 제 주변 사람들만 보면 TV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웨이브나 이렇게 다시 보기로 그쵸, 보는 그쵸. 경우가 많다 보니 저도 그래요. TV 시장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TV도 많이 안 보고 케이블도 많이 안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편의성도 있긴 한데 재미가 없거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자본력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들어보니까 그 전체 제작에 한화로 한 250억 원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게 든 거라고 하던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네,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한 편 기준 생각하면 한 28억 수준인데 기묘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현이. 그거 한 편 같은 경우에는 95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편에? 네, 그런 거 보면 아 넷플릭스가 대단하긴 하구나. 근데 최근에 또 이제 티빙이랑 웨이브 합병 소식도 굉장히 또 핫한 이슈였었는데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자본의 규모와 덩치를 키워야지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합병,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합병도 저는 충분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OTT 간의 경쟁,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넷플릭스가 한해 폭탄성 발언을 했어요.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를 올리겠다. 이런 넷플릭스의 포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찐 여론을 한번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다 건너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그리고 아주 생생한 댓글을 통해서 주식 투자도 배워보고 또 영어 표현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Talk of the State. 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상투적인 말 말고요. 네. 정말로 실생활에서 쓰는 찐 영어, 약간 문화적인 배경도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커뮤니티 게시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Netflix stock pops after report streaming giant aims to double revenue by 2030. 390억 달러 매출을 올렸던 넷플릭스가 2030년까지 이걸 2배를 늘리겠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면은 1조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너무 좀 큰 목표를 지른 건 아니에요? 큰 목표긴 합니다. 제목이 이제 스톡 팝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톡은 주식이고 팝은 이렇게 튀는 거. 직역을 하면은 주식이 이렇게 펑 하고 튀어오르는 걸 얘기를 하니까 호재가 생겼다든지 굉장히 요번 분기에 굉장히 매출이 좋았다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스탁팝. 본문에 있는 탑팩이란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애널리스트도 실제로 올해 뭐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의 뭐 NH의 탑픽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 또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 대댓글 재밌네요. 2배 한다니까 100-year plan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네요. 100년 걸리겠다. 네. Fact that 대절 뒤에 anything that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 US 컨슈머리즘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훌륭하십니다. Is doing well right now blows my mind. 약간 겠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이 안 좋은 거는 딱 그거잖아요. 니네가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더 올리겠냐. 결국에는 구독료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많이 붙이든지 어떻게 올린다는 거야? 짜야지 그러면. 저는 기꺼이 짜지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넷플릭스 관련 또 유튜브 콘텐츠, 홈 콘텐츠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짜지겠습니다. 아이 잔악게. 넷플릭스는 꾸준하게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포르투갈하고 아르헨티나 그 4개국에서 월 구독료를 한 15% 정도 올렸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걱정이 있죠. 올리면 이탈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럴 때마다 주가는 한번 휘청휘청이었던 적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런 말 있거든요. Never forget Enron. 앨런? 최악의 화이트 칼러 범죄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천연가스 기업인데 분식회계를 해갖고서는 이제 파산을 하고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었던 한마디로 사기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엔론은 정말 나쁜 놈들이었고. 아니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큰 데서 과도하게 하다가 엔론처럼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또 우려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 중에 플랜스 캔 체인지 not bit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이팅이 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뜻이에요?
계획이라는 건 뭐 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자기는 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무는 것도 있지만 낚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미끼 던지면 미끼를 물기도 하잖아요. 고기가. 나는 그거 안 물겠다. 어그로에 끌리지 않겠다. 뭐 OTT 그 위상이 높은 거는 맞는데 막상 넷플릭스가 2배 이상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 반응이 좀 떨떠름해요. 좋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데 실제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Dollar Talks. 커뮤니티에서는 이 넷플릭스를 비난하는 글이 되게 많았는데 팀장님께서 보시는 넷플릭스 어떻게 보십니까? 제 관점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파는 제품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은 게임 맞아요. 보셨죠? 네. 그리고 머천다이즈도 좀 나오고 있고요. 광고도 하고 있고요. 팔 수 있는 품목들이 기존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것들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표현으로는 프로덕트 믹스, 제품 믹스라고 하거든요. 지속적인 투자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 여러 가지 중에서는 또 새로운 매출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것처럼. 가봤어요. 굿즈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팬심은 또 굿즈로 증명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팝업 스토어도 그렇게 열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라인 베이스에서도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스포츠 중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쿠팡 플레이를 더 열심히 보게 된 게 SNL도 있었지만 사실은 스포츠 중계거든요. 그렇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맞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또 넷플릭스에서 또 프로레슬링 중계권에서도 거액을 투자했잖아요. WWE에 그 프로가 있어요. 러라고. 러. 아, 네,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되고 정말로 간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를 50억 달러를 주고 독점 중계권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조가 넘는 돈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온 건데 넷플릭스가 이제 그쪽 부분에도 이제 군침을 흘리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넘어서 일종의 슈퍼앱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주 짧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OTT 시장이 막 커지면 OTT 관련주가 다 좋을까요? 다 좋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다 무조건 뭐 절대 그럼. 이런 거 들어가면 피하는 게 맞죠. 맞아요. 저는 5 가겠습니다 일단. 아, 너무 당연히 X일 것 같아서 5, 네. 5 한번 가볼게요. 그럼 저는 X로 가볼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다 좋진 않다. 네. 괜히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어쨌거나 컨텐츠가 대박이 나면 너무 잘 됩니다. 네. 그런데 아마존 프라임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아마존의 기본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물건을 잘 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AWS와 같은 데이터 사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게 본진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파악하고 투자하시는 게 OTT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비즈니스 OTT만 하는 곳은 OTT 시장 자체가 좋아지면 진짜 주가 전망도 네,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제작사인지 제작사. 뭐 이런 것들. 결론은 둘 다 좋은데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플랫폼 기업입니다. 만약에 내가 좀 오래 갖고 있고 싶다,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다, 길게 벌면 넷플릭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아까 잠깐 우리가 커뮤니티 여론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구독료가 올라간다든지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이슈가 생기면은 넷플릭스 같은 단일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투자하는 게 좀 약간 위험하거나 하진 않을까요? 좋은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사실 컨텐츠 업계에서 왕인데 그 IP를 가지고 있고 키워가면서 가격을 올리니까 욕하면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계정 공유 제한, 네. 저는 사실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네. 오히려 계정 공유 제한이 되고 재가입자들이 더 늘게 됐었습니다. 시사에서 안 봐, 뭐 이렇게 하다가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한 재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또 기업이 살아나는 이 현상을 보게 됐고 투자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게 무뎌졌습니다. 조금 이게 저항심이 덜해졌군요. 이 OTT 투자하실 때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글로벌 컴퍼니.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큰 데가 IP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고 유통망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너가 모든 걸 가져가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왕 투자하신다면은 글로벌 1위 기업, 그 다음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또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불나방 마인드가 저렇게 큰 데가 뭐 얼마나 모르겠냐 나는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안 돼. 막 시총 이런 작은 거. 제작사에 들어갈 테야 하면서 이제 애매하게 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를 혹시 기억하고 어우. 계십니까? 세상은 이제 클럽하우스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거 들어가서 그렇게 됐어요. 아, 오늘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 쇼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요. 네. 우리 유병재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세 줄로 오늘 강의를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너무나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OTT는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 속에 완전히 너무나도 정착이 되어 있다. 생활화가 되어 있다. 두 번째, 향후 OTT 사업은 이 어떤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 중계, 굿즈 등 어떤 수익을 다변화를 꾀할 것이다. 세 번째, 만약에 OTT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OTT 콘텐츠에 집중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전망이 좋다. 네, 세 줄 요약입니다. 와. 자, 오늘 미공개 강의 우리 병재님 함께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작 투자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만간 불나방처럼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신 오늘 요거 팁을 제가 적극 활용해가지고 네. 건강한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 백 팀장님 그리고 유병재님 같이 모시고 OTT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OTT 시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바라는 대로 OTT 기업들이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지 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정보들이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for tuning in. Till the next time. I'm your host,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